어제 재판에서는 최순실이 삼성 돈을 먹으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게 그 돈 국민들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까지 위험에 빠뜨리며 지켰습니까? 첨단 전자제품부터 사소한 먹거리까지 삼성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데 국민들은 고객이 아니라 호갱이었던 것이지 씁쓸합니다. 우리 사회에 어둠이 걷히기를 바라는 양지 생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재르입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이알류의 시사인 김은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휴일인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무하세요? 네. 공장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오늘도 쉬는 날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뉴스 시작하죠. 첫 번째 뉴스, 아무래도 어제 이제 사드 관련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떤 걸 가져오셨죠? 네, 국방부가 경북 성주 사드 부지를 주한미군에게 제공하면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받지 않기 위해서 꼼수를 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법적 기준에 미달하도록 부지 전체를 둘로 나누고 단계적으로 제공하려 했던 정황이 청와대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부지 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받아야 합니다. 네. 이를 피하기 위해서 전체 70만 제곱미터 규모인 부지 가운데 1단계로 32만 8,779m 제곱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제공하기로 하는 편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33만 이상이면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 미치면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32만 8천이라는 얼마 차이도 안 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게 되면 주민 청문회 같은 것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성주 쪽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을 거고 그걸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게 부지를 조금 낮췄다는 건데 그것도 이상하게 바꿨다면서요? 예, 모양도요. 말발굽 모양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U자로 잘라가지고 예.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골프장 전체에서 거꾸로 U자 모양으로 땅을 떼서 그것만 마치 사드 부지인 것처럼 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해갔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요. 전체 부지가 70만 제곱미터라는 사실도 처음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잖아요, 무조건. 그렇죠. 국방부가 이제까지 이 사실조차도요. 다 은폐해왔던 겁니다. 아니 이거를 그러면 지금 우리 정부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환경 영향 평가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다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시잖아요. 네, 절차가 중요하다고 이야기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의 필요성도 필요성이지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절차를 거쳐야 논란이 잦아들 것이란 판단을 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상황이 바뀌었겠네요. 그러면.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제 사실 지난주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나 싶었던 것이 또 사드와 관련된 문제였잖아요. 어제 청와대에서 결과 발표를 했죠. 조사 결과 발표를. 네, 보고 누락 관련해서 조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의 진상조사 결과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지난 26일 청와대 보고서 초안에서 있던 문구 삭제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한 걸로 어제는 나왔죠.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위 실장은 발사대 추가 반입 문구를 삭제한 것은 미군 쪽과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래서 이전 보고에도 그런 내용을 기재한 적이 없었다면서 구두로 설명하려고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쪽에서는 구두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한테도 보고를 안 했다라면 이분은 어느 나라 국방정책실장인 거예요? 황당한 해명입니다. 정말. 게다가 구두 보고도 안 했다라는 거는 그 얘기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류로는 뭐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다라는 핑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두 보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민을 보내드려야 되나? 예, 청와대는 국방부 직접 지휘 체계 선상에 있는 상위 기관이거든요. 예,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군 통수권자잖아요. 예. 제가 왜 갑자기 화가 나는 게 이 헌법에 보면 법률 단어 같지 않은 법률 단어들이 나오는데 국군의 의무에 대해서는 신성한 의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고요. 또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하고 미국과 합의를 따랐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더 여기서 청와대에서 1차 조사로 끝날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더 황당한 얘기가 있다면서 사실 이게 또 보고를 미국과 합의로 보고를 안 한 것도 아니라면서요. 다른 사람만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밝히기를 국방부가 이전 정부에서는 국가안보실과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사드 발사대 6기 반합을 다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삭제했는지 석연치 않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새 정부에 대한 기망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더 조사를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그러면 황교안 권한대행이라던가 아니면 기존 국방안보실에서는 이거를 거기서라도 전달을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서도 전달을 안 했고 새로운 보고가 올라올 때는 누락을 시켰고 이거는 뭔가 의도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왜 그 부분은 아직 안 나온 거죠 그러면? 네, 관련해서 윤영찬 수석이 어제 밝히기로는요. 해당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거나 해당 부처가 필요하면 감사원에 직무감찰 요청하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청와대에서는 여기까지만 이제 조사를 하고 네. 감사원이나 군 감찰로 자체적으로 넘기겠다라는 얘기인데 군 감찰이 가능할까요 이게? 글쎄요, 지금 여전히 한민구 장관이 존재하고 있고요. 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라인이 살아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위승호 정책실장만 지금 일단은 담당자 마치 책임자로 나왔는데 한민구 장관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한민구 장관도 있었고 전 안보실장도 있었고 그럼 그 두 사람도 모르게 이 사람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건지 아니면 삭제 지시만 안 했더라도 어쨌든 알고는 있었던 건지 이런 부분은 아직 안 밝혀진 건가요? 그러면? 네, 어제 청와대의 발표에 따르면 두 사람이 관여했다라는 구체적인 지시나 내용이 현재로서는 확인된 바 없다라는 건데 하지만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조직도에 따르면 장차관실 바로 아래에 국방정책실이 있거든요. 또 당연한 얘기겠죠. 네. 장차관실 있고 장차관실 위에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장차관실을 건너뛰고 보고한다는 것도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분명히 더 알아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느 나라 군대인지 정말 예. 황당할 따름입니다. 해명도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이거는 청와대도 여기서 만약에 그쳐버리면 이게 청와대도 비난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분명히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국가안보실과 관련돼서 또 다른 뉴스가 있네요. 좀 좋지 않은 뉴스가. 네, 어제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이 사의 표명했습니다. 어제 스스로 물러난 건요, 청와대가 인선 발표한 지 12일 만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는 수석급 임명직 가운데 첫 사의 표명인데요. 청와대는 건강 악화와 시중에 도는 구설 등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현재 병원에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이분은 정식 임명은 안 됐던 단계인 거죠? 예, 현재 신원조회 절차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데도 사실상 근무는 하고 있었는데 자발적으로 물러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인사검증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도 좀 강화를 하고 있고 또 야당 내 공격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럼 걸렀다고 봐야 할까요? 몰랐던 것들이 나오면서. 네, 여성단체가 김 전 차장의 임명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관련된 투서들이 민정수석실로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더 뭐 심각한 문제가 나오기 전에 자발적으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갖췄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이 앞으로는 조금 더 사전에 뭐 좀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임명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또 다음 뉴스는 최순실 재판에 관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K스포츠재단 부장인 노승일 씨가 박근혜 최순실 뇌물재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최순실 씨가 삼성돈 먹으면 탈이 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 최씨 측근에게 들었다고 노승일 씨가 증언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오프닝 하면서 양지생각으로도 이 말을 인용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삼성돈을 먹으면 탈이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맥락을 보면요. 다른 데에서의 뇌물을 받아도 다 문제가 됐지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돈을 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될 거다라는 전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하면서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 이제 그 방법으로 결국에는 삼성이 썼다라는 게 정유라만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6명의 승마 선수와 같이 지원을 받는 것처럼 꾸몄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삼성 돈을 먹어도 탈이 안 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왜 탈이 난 거예요? 정유라만 지원을 했거든요. 정유라만 실제로는요. 그렇게. 그러니까 최순실이 결국에는 너무 욕심을 부린 거네요. 본인도 삼성 돈을 먹으면 탈이 안 날 거란 걸 알고 그리고 믿고 했다가 너무 믿었던 모양이네요. 네, 굉장히 삼성과의 속칭 협상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계속해서 쪼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굉장히 무리한 방식으로 직접 계좌에 돈을 쏘아주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계속 무리가 일어나면서 꼬리를 밟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참 어쨌거나 정말 우리 글로벌 기업 삼성에 굉장히 실망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저도 실망스럽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제 재판에서 또 새로운 증거도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노승일 씨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최순실 씨 자필 메모 찍힌 5장의 사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네. 그거 가지고 특검과 박영수 변호인 쪽에서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사진에는 최순실 씨가 직접 작성한 예고여프 승마장 관계자들 명단, 연락처, 그리고 독일 사무실 구성 관련 지시, 독일 홈페이지 제작 관련 지시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요. 최순실 씨 손글씨입니다. 근데 이게 왜 검찰에 그전에 조사를 받으면서 제출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걸 가지고 증거로 쓸 수 있다 없다 되게 다툼이 많이 있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최순실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최순실 삼성 돈을 먹어도 탈이 안 난다라고 노승일 부장이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거는 만약에 이 얘기를 법원에서 증거로 쓰려면 최순실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또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승일 부장이 전해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끝이 안 나고 반드시 최순실에게 당신이 정말로 이런 얘기 했느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안 나왔다면서요. 네, 어제 피고인 당사자인데 이례적으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는데 구치소에 머물던 중에 어지러움증 증세가 있어서 쓰러져서 허리 부분에 통증이 있었다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최순실 씨 그동안에 사람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법정에서 나와서 소리도 지르고 뭐 검사한테도 심지어는 웃지 말라고 따지기도 하고 했다는데 하필 어제 나온 게 그게 정말로 넘어져서 그럴까요? 이건 뭐 네, 취재는 안 됐겠죠. 게다가 내일 또 재판이 있거든요. 예. 내일 재판 나오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금세 나올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유달리 어제만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김 기자 넘어져서 꼬리뼈 다쳐본 적 없죠? 예, 요추 꼬리표 부분을 다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루 만에 낫지는 않아요. 절대로 제가 경험이 있는데 움직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게 만약에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다친 거라면 절대로 하루 만에 낫지 않았는데 참 신기한 사람이네.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장 기자들 사이에서도요, 노승일 부장이 불편해서 안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격수 중에 저격수였기 때문에. 좀 다음 뉴스가, 이게 참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기 좀 안타까운 뉴스네요. 네, 박영수 특검팀의 입 역할, 그러니까 대변인 역할을 했던 이규철 전 특검보가 동생 신동빈 롯데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형사재판 변호인을 맡게 됐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신동빈 지금 부회장, 롯데 부회장이죠. 부회장 같은 경우는 검찰에 의해서 뇌물죄, 뇌물공여죄로 그러니까 구속은 안 됐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똑같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네, 중인데 그렇죠. 형인 신동빈 일본 롯데의 회장을 이규철 특검보 전 특검보가 맡았다라는 거잖아요. 네, 변호인 단에 들어가게 된 건데요. 이게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팀이 롯데그룹의 최순실 지원 문제에 대해서 수사 검토했고요. 그리고 또 이른바 뇌물공여 혐의 수사 대상으로서 삼성, SK, 롯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 사정 잘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 혐의 자체는 다르긴 합니다. 형인 신동주가 받고 있는 혐의가 동생과는 다르긴 한 게 네, 횡령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롯데가 경영권 분쟁을 벌이면서 이제 동생이 형한테 실제로 일본에서만 있고 한국 내 롯데는 관여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 40억 원가량을 급여로 줬기 때문에 이게 횡령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검찰에서 보고 기소를 한 거라서 정확하게 겹치는 사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민들 보기에는 지금 때가 때이고 워낙 이규철 특검보가 정말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굉장히 인기의 중심이었죠. 그러니까요. 뭐 패션 같은 것들이 소개될 정도였기 때문에 저도 변호사라서 이제 뭐 약간 사정을 뭐 설명을 해드리고 싶긴 합니다만 국민들 보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만은 어쩔 수가 없고 조금 더 신중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세월호에서도 또 뉴스가 전해졌죠. 네,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는 옷과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유전자 감식한 결과 일반인 미수습자 이용숙 씨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미수습자 9명 가운데 지금까지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단원고 조은하 양, 허다윤 양, 고창석 교사, 그리고 이영숙 씨 4명입니다. 예. 이분이 발견되신 거는 그럼 예상했던 지점인가요? 세월호 내에서는? 네,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영숙 씨라는 것이 추정이 가능했던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명확한 조사를 위해서 DNA 검사까지 나오고요. 이번에 이영숙 씨라고 밝혀진 겁니다. 그렇군요. 뭐 안타까운 가운데서 또 수습을 했으니 어쨌든 다행입니다. 네. 이게 경찰이 이제 인공경찰로 다시 태어나야 될 시점인데
조금 그렇지 못한 모양이에요. 네, 살수차와 관련해서 경찰이 참수리차로 고쳐 부르겠다라고만 밝혔고요. 직수살수에 대해서는 인권이나 여당에서 하지 말라고 권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그 물대포 이런 거 쏘는 거잖아요. 속칭으로. 그렇죠. 그게 이제 살수차라고 하니까 무슨 킬러도 아니고 이상한 어감인 건 맞는데 그 이름만 참수리로 바꾸면 뭐가 달라지나요? 참되게 물을 이용한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꿨다는데요.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안 바꾼다는 게 물을 직각으로 바로 사람에게 쏘는 것을 금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안 받아들이고 이름만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비판을 아주 많이 받아왔던 문제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를 받아들이며 수사권까지 주겠다고 경찰이 가장 큰 수건을 지금 해결해 주겠노라고 대통령이 공언까지 한 상황인데 그래도 물을 쏘겠다라는 심산이 뭔지 정말 차려준 밥상을 걷어차는 건 아닌지 좀 답답하네요.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4기의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해서 청와대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국방부 정책실장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보고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겁니다. 비공개로 하기로 한 미국과의 약속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사드 특히 간사를 맡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방금 이제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청와대 조사 결과가 결국에는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미군과 비공개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드 보고를 누락했고 그런데 추가 반입 내용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보고를 했다. 이렇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 정국에서 그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대행에게는 보고했고 국민에게 직접 그 대통령의 권력을 부여받은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예, 그야말로 군 통수권자를 완전히 무시한 그런 행태로밖에는 볼 수 없다라는데, 근데 국방부 정책실장이 이거를 결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권한이 있을까요? 이게 청와대 발표가 조금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청와대 발표를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지만 저는 이 그 보고서 누락 문제는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뿐만 아니라 몇몇 국방부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예. 네네. 근데 이제 국방부 관계자들이 또 한민구 국방장관도 있고 또 김관진 전 안보실장도 있고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도 누가 주도권이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뭐 두 사람 다 관련이 됐다고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물론입니다. 예. 국방부라는 체계가 잘 아시다시피 상명하복의 체제인데 만약에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그 보고서 내용을 몰랐다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몰랐다는 것도 문제고 알았어도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그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몰랐다면 군 지휘 체계가 엉망이 됐다는 거고 알고도 그냥 묵인했다면 역시 이것도 소극적인 집안 항명에 가까운 것이고 그렇게 돼버리는 그런 선이고. 네네. 그럼 네. 아니 저는 이제 의아한 게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보고가 됐으면 네. 황대행이라도 이 새 정부에 이거를 알려줬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까지도 드는데. 그러니까 모든 그 사드의 도입부터 전개 과정, 배치 그 과정이 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굉장히 의혹이 많다고 보거든요. 특히 그 많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 대선 2016년도 당시만 해도 2017년도 연말에 배치하겠다는 사드를 그 대선 전국, 조기 대선 전국과 맞춰서 올 4월 달에 그 알박기식으로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 대해서 당당하지도 못하고 떳떳하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이것을 은폐해서 좀 축소하려는 그런 그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놀라웠던 게 국방부가 사드 환경 영향평가를 회피하려고 이게 뭐 부지를 이상한 모양으로 쪼개서 제공을 했다. 그런 뉴스도 나왔네요. 그거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환경영향평가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저희가 야당 시절에도 국회에서 환경영향평가 회피하지 말고 그거 당당하게 받아라. 제가 긴급 현안 질문,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서도 한민국 국방부 장관께 직접 제가 질의했었거든요. 예, 예. 그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것이냐. 예. 받겠다고 또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환경부랑 협의하고 있다고 했는데 예. 그 다음 날 제가 환경부에 자료 요청을 했더니 국방부와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는 전혀 없었다라는 또 입장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 아니. 얼마나 국회를 정말 기만하고 국민을 지금 다 속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정규 환경 영향 평가가 아니라 간이한 방법으로 받으려고 부지 규모를 축소해 버렸다라는 게 결국 이제 결론이었던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도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걸로 보이는데. 아니요. 제가 그때 질의 때도 전략 영향 환경 평가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요. 예, 예. 그 롯데 성주 골프장도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부지를 공유했을 때 현금 보상을 해주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롯데 측의 그 성주 골프장과 토지 막교환이라는 아주 이례적인 방법을 썼잖아요. 예. 그것도 결국은 그 국회 비준을 받지 않기 위한 하나의 편법이에요. 네, 지금 33방 제곱미터 그것도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받기 위한 하나의 편법이었거든요. 예. 그것 자체가 이미 편법이었다라는 건데 더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편법이었죠. 예. 어쨌든 그러면 정부는 다시 규정대로 원래대로 환경 영향 평가 하겠다 이런 방침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하고 합의된 어떤 최소한 원래 올해 12월까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이게 어그러지게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조금 이제 절차상의 좀 문제는 있지만 이제 이 문제는 사실 외교적인 문제보다는 우리 대통령께서 국내법 위반에 대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도 저는 지금 이런 절차 과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를 삼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가 굉장히 성숙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밟는다는 것은 아마 우리의 입장을 굉장히 존중해 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일단 표현은 그냥 이해한다 정도로만 나왔거든요. 관련해서. 그러니까 네. 이해한다는 게 외교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냥 알겠다. 좀 이렇게 딱히 지지한다 이런 또 표현은 아니다. 그래서 미국도 어쨌든 반갑게 받아들이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분석들도 좀 하더라고요. 이거를. 하지만 어저께 제임스 시링 미국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장도 아마 우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만나서 예.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뢰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또 신뢰한다는 말도 덧붙이긴 했죠. 네, 예. 저는 그것은 미국에서는 최대한 예의를 갖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드라는 무기 체계가 이제 미국 무기 체계고 또 MD의 편입 과정이라 볼 수 있는데 아무리 우리의 입장을 존중한다 해도 미국이 지지한다, 응원한다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예. 하지만 자국 내 이런 입장도 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제 절차적인 우리 과정을 이해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예. 아주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미국 입장과 관련해서 또 하나 좀 드는 생각이 네. 원래 이제 김 의원께서도 처음에 이 사건 사드 보고 누락이 네. 문제가 됐었을 때 이거는 청문회까지도 해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다가 아무래도 외교 갈등이나 이런 것이 좀 우려되셨는지 조금은 주춤하셨고 일단 청와대 조사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할지 좀 방침을 정하자 이렇게 좀 입장을 선회하셨는데 이제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는 절대 주춤하지 않았습니다. 주춤하지 않았고요. 예. 예. 조금 신중한 거는 하셨다. 예. 네, 6월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으니 예. 그래도 이제 대통령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한번 지켜보고 예. 우리가 또 다시 행동을 해야 된다 보지만 지금 이제 저는 사드 전개 과정과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예.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모든 과정을 다 은폐하고 투명하지 않게 이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서 어저께 그 보고서 누락 1차 발표가 있었고 네. 또 제조사가 들어가잖아요. 네네. 네, 제조사가 들어가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환경부 장관, 기재부 장관이 이제 임명돼서 이분들이 아마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지난 그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를 전개했던 그런 자료에 대해서 많이 좀 저는 공개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네네. 그렇다 보면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사드가 군사적인 실효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국방부에서 검증을 할 것이고요. 예. 또 환경부에서는 왜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좀 검증을 할 것 같고, 예. 기재부에서는 그 토지를 부여했던 그런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서도 바로 잡을 것이라 보고요. 예. 또 외교부에서도 그 지금 저희가 많은 의혹을 지금 갖고 있는 그 이면 합의 문제, 사드에 대한 비용 문제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그렇죠. 문제가 하나하나 이제 진실이 나오고 국민들이 그 과정 속에서 그 의혹에 대해서 궁금해하신다 그러면 야당에서도 아마 지금 그 청문회에 대해서 약간 좀 소극적인 반응이지만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예. 야당에서도 뭐 청문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각 부처들이 앞으로 조금 바뀌어서 해줘야 될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국회에서는 국회 비준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야당에서는 또 이게 애초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비준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반론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 비준 사항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이실 생각인가요? 저는 그 야당이 매우 4대 주의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외교안보 문제는 우리의 국익을 놓고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예. 다시 언급하지만 그 사드의 군사적 실효성이 그 미국 내에서도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무기 체계거든요. 예. 실전 배치가 한 번도 되지 않았던 또 무기 체계고 또 주변 국가와의 갈등도 좀 최소화시켜야 되고 예. 또 국민 통합도 위해서라면 국회 비준을 통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조정해 나가는 것이 전 맞다고 보죠. 예, 당연히. 그러니까 사드를 찬반을 저가 좀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사드라는 것은 국가 예산이 들어가고 또 근데 우리나라 국방에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이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것을 저는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엔 아까 이제 4대주의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그러니까 야당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이게 결국에는 한미동맹 균열을 부르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으시겠죠? 지금 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한미 동맹 관계는 더 강화될 거라 보거든요. 오히려, 예. 네, 강화될 거라 보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분명한 것은 민주적인 절차를 밟는 문제, 그러니까 예. 사드의 전개 도입 과정에 대해서 국내법을 위반했는지, 또 이것에 대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국민이 볼 때도 매우 긍정적으로 볼 겁니다. 대한민국도 민주주의가 아주 성숙한 나라구나. 예. 그리고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에 대한 위상도 더 올라갈 것이고요. 예. 오히려 박근혜 정부에서 이 사드를 아주 졸속 배치하고 그런 것은 저는 미국 그 당시 오바마 정부에서도 굉장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 어떤 절차와 민주적인 과정이 없는 나라라고 저는 아마 비아냥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네. 오히려 한국이라는 네. 나라에 대한 신뢰도 같은 것들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요. 예, 그렇게 네네. 보시는 거군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정상회담 때도 많은 옵션을 가지고 네. 외교적인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마 정상회담을 통해서 저는 그 양국 간의 그 동맹 관계는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그게 훨씬 더 우리 국익을 위해서나 또 한미 관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진정한 의미였던 사드 배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었습니다. 예, 지난 2일 제주에서 발견된 AI가 전염력이 아주 강한 고병원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원희룡 제주지사 연결해서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걱정이 좀 많으시겠네요. 예, 예, 우리 예. 비상 상황입니다. 네. 예, 예. 지난 2일에 최초로 의심 신고를 했던 게 이제 제주시 이호동에서 토종닭 7마리. 그랬다가 정밀 검사를 한 결과 H5N8 이게 이제 고병원성 그러니까 병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AI로 확진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AI는 다른 것보다 초기 방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는 어떤 것들을 하고 있고 또 현재의 살처분 현황은 어떤지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닭이 뭐 제주에서 발병을 한 건 아니고요. 예. 그 5월 20일 전으로 이미 그 군산에서 발병이 돼 있는 거를 전국적인 이동 제한이 풀리니까 제주의 그 소규모 농가가 군산에 가서 이걸 사왔어요. 예. 그래서 5월 27일 날 이 재래시장에서 제주도 곳곳으로 몇 마리씩 팔려 나갔는데 그 폐사를 하다가 아무래도 이 농가에서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6월 2일 날 신고가 돼서 최초로 우리 당국이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저희는 예비 검사를 해보니까 그날 저녁에 양성 반응이 나와서 확진은 어저께 나왔습니다. 6월 5일이지만 기다리면 이거는 확산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6월 3일 날 그 신고한 농장과 인근 반경 3km까지 한 10,000여 마리 이상을 70명을 투입해서 즉각 그 예비적인 살처분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그래서 신고된 그 주변에는 살처분 이미 다 끝났고요. 근데 그 전통시장에서 팔려 나간 게 한 200여 마리가 이 팔려 나가서 이걸 추가 신고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문자 메시지나 그 TV에 그 자막 이걸 통해 가지고 신고를 그 전 도민에게 권유를 했는데 그 폐사가 있었던 10여 군데의 농가에서 그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살처분을 다 끝냈습니다.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요. 예. 그래서 현재로는 이 폐사한 닭이 있는 그 농가에 대해서는 이미 제주에서는 살처분은 다 끝났고, 근데 그 사이에 폐사된 그 오골개와 혹시 그 기존에 있던 닭들이 섞여서 지내면서 바이러스가 옮겨갔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그 살아있는 닭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닭의 그 항문의 분비물을 검사를 해서 바이러스가 양성이 나오면 역시 그 주변 3km를 전부 살처분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추가 발견은 없습니다만은 이번 주가 고비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그 전 역량을 투입해서 그 행방을 찾고 그 간이 검사하고 혹시 그 양성이 나오는 즉시 살처분할 수 있는 현재의 태세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키우는 농가에서도 굉장히 걱정이 많고 지사님이나 공무원분들 다 같이 지금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신 상황으로 들리네요. 지금 보니까 이게 육지에서는 사실 이번에 AI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번에 드러나기 전에 도축이 됐다라면 그거를 반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주도에서는 AI 발생 이전에 도축된 것도 반출을 금지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예 제주산 가금류를 밖으로 못 나가게 반출 금지 조치를 한 이유도 그럼 이런 예방적인 조치의 하나로 봐도 될까요? 사실 그 발생 이전의 도축이라는 것은 발생은 신고됐을 때를 지금 기준으로 하는데 이미 발생됐다가 사후에 신고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그 초기 단계에 선제적으로 그 최고로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일단 기존에 도축된 것도 육지 반출을 일단 금지를 해놨는데요. 일단 이 부분이 과도한 피해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급적 긍정적인 방향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라도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면 푼다든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엄청난 충격으로 경제적인 피해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고. 기존의 거래 관계에 납품하기로 했는데
당장에 차질들이 생기면 예. 신용이라든지 이런 타격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하죠. 예. 근데 아무리 그 경제적인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바이러스의 그 닭이 소량이 그 반쪽이 전파가 되더라도 통제 밖으로 나가면 전국이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네. 예, 더군다나 네. 이번에는 이제 이게 외래에서 유래된 게 아니라 우리 토종화된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제주도에서 사실 그 가금산물 반입 금지 해제 조치란 게 5월 13일이더라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더 어떻게 보면 유지가 됐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었는데 혹시나 그동안 청정 지역이었던 제주가 이 반입금지 조기 해제 때문에 혹시 이런 피해를 입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또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볼 때는요, 결과론적으로 하는 얘기고요. 예, 예. 이미 전국적으로 4월 4일 이후로 추가 신고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났고, 예. 또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 그 조류독감이 거의 없었던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해제를 했기 때문에 네네. 제주도도 따라서 당연히 해제를 한 거지. 전국적으로 해제했는데 제주도만 한 달 더 한다든지 이렇게 할 근거도 없죠.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그동안 한 번도 뚫린 적이 없던 제주가 청정지역이 뚫린 게 저희는 너무 통탄스럽습니다. 그럼요. 예. 그리고 사실 그 군산의 농가가 5월 20일 전으로 폐사 현상이 있었는데도 숨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많은 의혹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또 별도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사가 있어야겠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저희 제주는 이제 그 육지부와는 이제 또 섬으로서 떨어져 있는 그런 여건도 있고 하니까 독자의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 기준에 그 검역 필증이 없으면 예. 저희들이 받지 않는다든지 전국적으로 해제 여부에 관계없이 예. 그런 제도 개선에 대해서 현재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독자적인 제주도만의 계획도 세우고 계신데 그래도 또 중앙정부와 협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 혹시 이제 바라는 점 같은 건 없으세요? 예. 우선 오히려 이 AI에 대처했던 경험은 다른 지자체나 그 중앙정부가 더 많죠. 네. 이번에는 이제 추가 신고가 없으니까 해제됐는데 일부 그 육지부의 농가에서 폐사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전국으로 판매를 했던 데서 물론 다른 증상으로 오인을 했다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조사해봐야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점에 예. 대해서 그냥 여름이 되면 이게 AI는 끝난다. 이런 그 과거의 경험에 기초한 이런 걸 가지고 하지 말고 한 단계 더 엄격하게 새로운 매뉴얼을 짜야 되지 않을까 네. 싶고요. 약간 좀 방심했죠, 사실 중앙정부에서도. 네네네, 그렇습니다. 아마 미처 예상을 못하겠죠. 그리고 예. 만약에 그 군산의 농가에서 일어나는 그 폐사 현상이 설사 다른 증상으로 그 오진이 났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감독 체계가 작동이 됐다라면 예. 다시 그 지역을 그 비상을 걸고 바로 그 추적에 나섰다면 지금처럼 한참 일주일이나 지난 뒤에 제주에서 신고가 돼서 이제 전국에 비상이 걸리는 이런 시차 손실은 없었겠죠. 예. 아무튼 결과론이고요. 예. 현재로는 아무튼 저희는 졸지에 지금 살처분을 하면서 지금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무튼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지원이라든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주지사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상황이겠네요. 얘기를 조금 소재를 달리해서요. 지난주 3일에 걸쳐서 제주 포럼을 여셨다고 하는데 올해로 이게 12번째 행사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제주 포럼 얘기도 좀 해주시죠. 좀 좋은 얘기도. 예, 제주 포럼은 우리가 2001년도에 그 외교부와 제주도가 예. 그 평화의 섬 제주를 국제적으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포럼을 하자 그래서 평화 포럼으로 만들어져서 예. 12번째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국제적인 그 주목을 끌고 국제적인 그 네트워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외교 안보, 국제적인 이슈에 중점을 둬야 되고 한편으로는 제주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이 외교안보 그 자체는 좀 딱딱하고 너무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연결시킬 수 있냐, 이게 늘 이 조화를 시키는 게 고민이었는데 예. 이번에 저희 그 제주 포럼은 이런 점에서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우선 평화를 예. 전쟁에 대한 평화, 폭력에 대한 평화뿐만 아니라 자연을 지키는 자연과의 공존, 생태 평화죠. 예, 예. 그리고 에너지도 석유나 화석 연료로 이 오염과 서로 전쟁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그 에너지가 아니라 예.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에너지 평화에 기초한 평화 산업, 이렇게 하면서 제주가 가고자 하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 예. 그리고 유네스코 환경섬, 예. 그리고 제주의 어떤 다양한 그 공존과 다양성의 문화, 이런 부분들을 평화의 개념으로 저희들이 승화를 시켜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던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신선하고 의미 있게 좀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예. 특히 이번 제주 포럼에서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이 된 제주 해녀, 그리고 이제 국가 추념일이 된 4.3 예, 예. 이런 세션들을 최초로 도입을 해서 예. 국제적인 지성들과 그 활동 단체들이 모여서 제주의 4.3과 제주 해녀를 통해서 평화, 그리고 세계의 어떤 예. 협력,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서 예. 나름대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도중에 이제 4.3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정말 아픈 역사이고,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주 4.3에 대해서 이제 진상규명이나 국가적인 책임도 다할 것으로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도 크시겠어요? 물론입니다. 그동안 4.3도 참 감히 말도 못하던 그 탄압의 시절도 있었고요. 예, 예. 이제 특별법 제정된 이후에 우리 평화공원도 만들고 그 희생자 신고해서 추념일까지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이제 뭐 배보상 문제라든지 어떤 그 추가 희생자 인정이라든지 이런 과제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매우 좀 그 종합적이고 그 진취적인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 실천할 것으로 제주도민들은 믿고 있고요. 예, 예. 또 그렇게 돼서 4.3을 상생과 화합으로 국가가 나서서 이것을 아픔을 씻어 주어야 미래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지금 이제 미래에 관한 말씀하셨고, 지금은 이제 제주도를 훌륭하게 이끌고 계시지만 중앙 정치에 오래 몸을 담으셨잖아요. 네네. 예.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한 달 됐는데, 이제 제주지사로서 그 자치자한테를 이끌고 있는 입장이니까 또 비교도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국민들이 그 박근혜 정권 특히 탄핵 이후에 답답했던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 탈권위적인 행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계속 누적돼 있는 그런 갈등이나 국민들이 그 지지도가 높고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천 의지를 그 보여주는 모습들에 대해서 기대도 뜨겁고요. 그게 현재 어떤 기대 내지는 긍정평가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정권이라는 게 그 워낙 책임도 많고 현실이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가다 보면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하는 거겠지만 그 지금 이대로 끝까지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성공을 한다는 것은 나라가 잘 된다는 것이고 국민이 그동안 그 가슴 속에 있던 답답한 소망들을 이루어 나간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저희는 뭐 당이나 이런 걸 떠나서 정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중앙정부가 잘 돼야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또 상부상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의 말씀 해주셨네요. 네,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원희룡 제주지사셨습니다. 조사 결과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지난 26일 청와대 보고서 초안에서 있던 문구 삭제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한 걸로 어제는 나왔죠,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위 실장은 발사대 추가 반입 문구를 삭제한 것은 미군 쪽과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래서 이전 보고에도 그런 내용을 기재한 적이 없었다면서 구두로 설명하려고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쪽에서는 구두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한테도 보고를 안 했다라면
이분은 어느 나라 국방정책실장인 거예요? 이게 황당한 해명입니다. 정말. 게다가 구두 보고도 안 했다라는 거는 그 얘기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류로는 뭐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다라는 핑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두 보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민을 보내드려야 되나? 예, 청와대는 국방부 직접 지휘 체계 선상에 있는 상위 기관이거든요. 예,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군 통수권자잖아요. 예. 제가 왜 갑자기 화가 나는 게 이 헌법에 보면 법률 단어 같지 않은 법률 단어들이 나오는데 국군의 의무에 대해서는 신성한 의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고요. 또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하고 미국과 합의를 따랐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더 여기서 청와대에서 1차 조사로 끝날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더 황당한 얘기가 있다면서 사실 이게 또 보고를 미국과 합의로 보고를 안 한 것도 아니라면서요. 다른 사람은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밝히기를 국방부가 이전 정부에서는 국가안보실과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사드 발사대 6기 반합을 다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삭제했는지 석연치 않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새 정부에 대한 기망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더 조사를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그러면 황교안 권한대행이라던가 아니면 기존 국방안보실에서는 이거를 거기서라도 전달을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서도 전달을 안 했고 새로운 보고가 올라올 때는 누락을 시켰고 이거는 뭔가 의도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왜 그 부분은 아직 안 나온 거죠 그러면? 네, 관련해서 윤영찬 수석이 어제 밝히기로는요. 해당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거나 해당 부처가 필요하면 감사원에 직무감찰 요청하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청와대에서는 여기까지만 이제 조사를 하고 네. 감사원이나 군 감찰로 자체적으로 넘기겠다라는 얘기인데 군 감찰이 가능할까요 이게? 글쎄요, 지금 여전히 한민구 장관이 존재하고 있고요. 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라인이 살아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위승호 정책실장만 지금 일단은 담당자 마치 책임자로 나왔는데 한민구 장관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한민구 장관도 있었고 전 안보실장도 있었고 그럼 그 두 사람도 모르게 이 사람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건지 아니면 삭제 지시만 안 했더라도 어쨌든 알고는 있었던 건지 이런 부분은 아직 안 밝혀진 건가요? 그러면? 네, 어제 청와대의 발표에 따르면 두 사람이 관여했다라는 구체적인 지시나 내용이 현재로서는 확인된 바 없다라는 건데 하지만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조직도에 따르면 장차관실 바로 아래 검과 박영수 변호인 쪽에서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사진에는 최순실 씨가 직접 작성한 예고여프 승마장 관계자들 명단, 연락처, 그리고 독일 사무실 구성 관련 지시, 독일 홈페이지 제작 관련 지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최순실 씨 손글씨입니다. 근데 이게 왜 검찰에 그전에 조사를 받으면서 제출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걸 가지고 증거를 쓸 수 있다 없다 되게 다툼이 많이 있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최순실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최순실 삼성 돈을 먹어도 탈이 안 난다라고 노승일 부장이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거는 만약에 이 얘기를 법원에서 증거로 쓰려면 최순실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또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승일 부장이 전해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끝이 안 나고 반드시 최순실에게 당신이 정말로 이런 얘기 했느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안 나왔다면서요. 네, 어제 피고인 당사자인데 이례적으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는데 구치소에 머물던 중에 어지러움증 증세가 있어서 쓰러져서 허리 부분에 통증이 있었다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최순실 씨 그동안에 사람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법정에서 나와서 소리도 지르고 검사한테도 심지어는 웃지 말라고 따지기도 하고 했다는데 하필 어제 나온 게 그게 정말로 넘어져서 그럴까요? 네, 취재는 안 됐겠죠. 게다가 내일 또 재판이 있거든요. 네. 내일 재판 나오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금세 나올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유달리 어제만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김 기자 넘어져서 꼬리뼈 다쳐본 적 없죠? 예, 요추 꼬리표 부분을 다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루 만에 낫지는 않아요. 절대로 제가 경험이 있는데 움직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게 만약에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다친 거라면 절대로 하루 만에 낫지 않았는데 참 신기한 사람이네.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장 기자들 사이에서도요. 노승일 부장이 불편해서 안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격수 중에 저격수였기 때문에 좀 다음 뉴스가 이게 참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기 좀 안타까운 뉴스네요. 네, 박영수 특검팀의 입 역할, 그러니까 대변인 역할을 했던 이규철 전 특검보가 동생 신동빈 롯데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형사재판
변호인을 맡게 됐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신동빈 지금 부회장, 롯데 부회장이죠. 부회장 같은 경우는 검찰에 의해서 그 뇌물죄, 뇌물공여죄로 그러니까 구속은 안 됐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랑 똑같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네, 중인데 그렇죠. 형인 신동빈 일본 롯데의 회장을 이규철 특검보 전 특검보가 맡았다라는 거잖아요. 예, 변호인단에 들어가게 된 건데요. 이게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팀이 롯데그룹의 최순실 지원 문제에 대해서 수사 검토했고요. 그리고 또 이른바 뇌물공여 혐의 수사 대상으로서 삼성, SK, 롯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 사정 잘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 혐의 자체는 다르긴 합니다. 형인 신동주가 받고 있는 혐의가 동생과는 다르긴 하는 게 네, 횡령 어떤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롯데가 경영권 분쟁을 벌이면서 이제 동생이 형한테 실제로 일본에서만 있고 한국 내 롯데는 관여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재판에서는 최순실이 삼성 돈을 먹으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게 그 돈 국민들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까지 위험에 빠뜨리며 지켰습니까? 첨단 전자제품부터 사소한 먹거리까지 삼성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데 국민들은 고객이 아니라 호갱이었던 것이지 씁쓸합니다. 우리 사회에 어둠이 걷히기를 바라는 양지 생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재르입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이알류의 시사인 김은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휴일인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무하세요? 네. 공장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오늘도 쉬는 날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뉴스 시작하죠. 첫 번째 뉴스, 아무래도 어제 이제 사드 관련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어떤 걸 가져오셨죠? 네, 국방부가 경북 성주 사드 부지를 주한미군에게 제공하면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받지 않기 위해서 꼼수를 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 법적 기준에 미달하도록 부지 전체를 줄로 나누고 단계적으로 제공하려 했던 정황이 청와대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부지 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받아야 합니다. 예. 이를 피하기 위해서 전체 70만 제곱미터 규모인 부지 가운데 1단계로 32만 8,779m 제곱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제공하기로 하는 편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33만 이상이면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 미치면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32만 8천이라는 얼마 차이도 안 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게 되면 주민 청문회 같은 것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성주 쪽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을 거고 그걸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게 부지를 조금 낮췄다는 건데 그것도 이상하게 바꿨다면서요? 예, 모양도요. 말발굽 모양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U자로 잘라가지고 예.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골프장 전체에서 거꾸로 U자 모양으로 땅을 떼서 그것만 마치 사드 부지인 것처럼 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해갔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요. 전체 부지가 70만 제곱미터라는 사실도 처음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잖아요, 무조건. 그렇죠. 국방부가 이제까지 이 사실조차도요. 다 은폐해왔던 겁니다. 아니 이거를 그러면 지금 우리 정부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환경 영향 평가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다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시잖아요. 네, 절차가 중요하다고 이야기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의 필요성이지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절차를 거쳐야 논란이 잦아들 것이란 판단을 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상황이 바뀌었겠네요. 그러면.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제 사실 지난주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나 싶었던 것이 또 사드와 관련된 문제였잖아요. 어제 청와대에서 결과 발표를 했죠. 조사 결과 발표를. 네, 보고 누락 관련해서 조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에 진사에 국방정책실이 있거든요. 또 당연한 얘기겠죠. 네. 장차관실이 있고 장차관실 위에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장차관실을 건너뛰고 보고한다는 것도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분명히 더 알아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느 나라 군대인지 정말 예. 황당할 따름입니다. 해명도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이거는 청와대도 여기서 만약에 그쳐버리면 이게 청와대도 비난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분명히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국가안보실과 관련돼서 또 다른 뉴스가 있네요. 좀 좋지 않은 뉴스가. 네, 어제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이 사의 표명했습니다. 어제 스스로 물러난 건요, 청와대가 인선 발표한 지 12일 만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는 수석급 임명직 가운데 첫 사의 표명인데요. 청와대는 건강 악화와 시중에 도는 구설 등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현재 병원에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이분은 정식 임명은 안 됐던 단계인 거죠? 예, 현재 신원조회 절차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데도 사실상 근무는 하고 있었는데 자발적으로 물러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인사검증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도 좀 강화를 하고 있고 또 야당 내 공격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럼 걸렸다고 봐야 할까요? 몰랐던 것들이 나오면서. 네, 여성단체가 김 전 차장의 임명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관련된 투서들이 민정수석실로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더 뭐 심각한 문제가 나오기 전에 자발적으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갖췄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이 앞으로는 조금 더 사전에 뭐 좀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임명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저 다음 뉴스는 최순실 재판에 관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K스포츠재단 부장인 노승일 씨가 박근혜 최순실 뇌물재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최순실 씨가 삼성돈 먹으면 탈이 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 최씨 측근에게 들었다고 노승일 씨가 증언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오프닝 하면서 양지생각으로도 이 말을 인용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삼성 돈을 먹으면 탈이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맥락을 보면요. 다른 데에서의 뇌물을 받아도 다 문제가 됐지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돈을 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될 거다라는 전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하면서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 이제 그 방법으로 결국에는 삼성이 썼다라는 게 정유라만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6명의 승마 선수와 같이 지원을 받는 것처럼 꾸몄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삼성 돈을 먹어도 탈이 안 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왜 탈이 난 거예요? 정유라만 지원을 했거든요. 정유라만 실제로는요. 그렇게. 그러니까 최순실이 결국에는 너무 욕심을 부린 거네요. 본인도 삼성 돈을 먹으면 탈이 안 날 거란 걸 알고 그리고 믿고 있다가 너무 믿었던 모양이네요. 네, 굉장히 삼성과의 속칭 협상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계속해서 쪼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굉장히 무리한 방식으로 직접 계좌에 돈을 쏘아주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계속 무리가 일어나면서 꼬리를 밟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참 어쨌거나 정말 우리 글로벌 기업 삼성에 굉장히 실망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저도 실망스럽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제 재판에서 또 새로운 증거도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노승일 씨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최순실 씨 자필 메모 찍힌 5장의 사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네. 그거 가지고 1년에 한 40억 원가량을 급여로 줬기 때문에 이게 횡령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검찰에서 보고 기소를 한 거라서 정확하게 겹치는 사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민들 보기에는 지금 때가 때이고 워낙 이규철 특검보가 정말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굉장히 인기의 중심이었죠. 그러니까요. 뭐 패션 같은 것들이 소개될 정도였기 때문에 저도 변호사라서 이제 뭐 약간 사정을 뭐 설명을 해드리고 싶긴 합니다만 국민들 보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만은 어쩔 수가 없고 조금 더 신중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세월호에서도 또 뉴스가 전해졌죠? 네,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는 옷과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유전자 감식한 결과 일반인 미수습자 이용숙 씨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미수습자 9명 가운데 지금까지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단원고 조은하 양, 허다윤 양, 고창석 교사, 그리고 이영숙 씨 4명입니다. 예. 이분이 발견되신 거는 그럼 예상했던 지점인가요? 세월호 내에서는? 네,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영숙 씨라는 것이 추정이 가능했던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명확한 조사를 위해서 DNA 검사까지 나오고요. 이번에 이영숙 씨라고 밝혀진 겁니다. 그렇군요. 뭐 안타까운 가운데서 또 수습을 했으니 어쨌든 다행입니다. 네. 이게 경찰이 이제 인권경찰로 다시 태어나야 될 시점인데 조금 그렇지 못한 모양이에요. 네, 살수차와 관련해서 경찰이 참수리차로 고쳐 부르겠다라고만 밝혔고요. 직수살수에 대해서는 인권이나 여당에서 하지 말라고 권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물대포 이런 거 쏘는 거잖아요. 속칭으로. 그렇죠. 그게 이제 살수차라고 하니까 무슨 킬러도 아니고 이상한 어감인 건 맞는데 그 이름만 참수리로 바꾸면 뭐가 달라지나요?
참되게 물을 이용한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꿨다는데요.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안 바꾼다는 게 물을 직접적으로 직각으로 바로 사람에게 쏘는 것을 금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안 받아들이고 이름만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도 관련되어 있다라는 비판을 아주 많이 받아왔던 문제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를 받아들이면 수사권까지 주겠다고 경찰이 가장 큰 수건을 지금 해결해 주겠노라고 대통령이 공언까지 한 상황인데 그래도 물을 쏘겠다라는 심산이 뭔지 정말 차려준 밥상을 걷어차는 건 아닌지 좀 답답하네요.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4기의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해서 청와대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국방부 정책실장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보고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겁니다. 비공개로 하기로 한 미국과의 약속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사드 특히 간사를 맡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방금 이제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